이번 시간에는 캡스톤 디자인의 산출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의 산출물이라는 거는 캡스톤 디자인은 프로젝트를 하는 대표적인 종합 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처음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끝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산출물 하면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기억하기에는 구현물이 있을 겁니다. 구현. 우리가 이제 어떤 구현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어떤 걸 기능적으로 뭘 하겠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면 이제 구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출물은 이 구현물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든 절차에서 구현물은 최종 결과물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을 명확히 해주는 산출물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주게 됩니다. 나와주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산출물은 특별히 이때 만들어지는 문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프로젝트의 시작점은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체의 경향에서 산업체 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떤 갑을 관계 그리고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죠. 그래서 소비하려는 어떤 회사나 사용자가 이 회사에 생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생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생산은 소프트웨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중에는 많은 게 있죠. MP3 플레이어, 아니면 텔레비전, 아니면 휴대폰,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될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있겠죠. 기업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좀 더 과학적, 사이언티픽한 게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비 중심으로 해서 소비에서 시작돼서 필요로 해서 어떤 생산을 요구하게 되는 근원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산을 주관하는 이제 산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산업체 내에서는 생산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생산 활동이 일어난 결과로 이 소비자가 원래 원했던 이 구현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상당 기간을 소요하게 될 텐데 이 과정마다 이 구현물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이 구현물 구석구석에 대한 모든 정보들, 이 구현물을 그 문서만 보고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문서들을 만들어내고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생기는 문서들 그거에 대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전체를 아우르는 초기에 이 시스템을 아우르는 시스템 정의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정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의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정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스템 정의서를 여기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각자의 개발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같으니까 이제 엉뚱한 결과물이 나올 그런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진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그래서 뭔가 만들 텐데 이 구현물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구현물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 설계는 어떨까요? 설계는
처음에는 대략적인 설계를 가지고 점점 구체화돼가는 방향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요구사항들을 하기 위한 약간 탑다운이죠. 전체적인 큰 기능들,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 설계 항목들을 얼마나 조목조목 구현할 것이냐. 최대한 쪼갭니다. 최대한 쪼개가지고 또 시스템 상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세 설계된 내용을 각각을 구현하게 됩니다. 구현하게 되고 나중에 시험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현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와 같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구현물이 나오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프로세스, 과정이 존재합니다. 과정이. 그 과정에서 그 만들어지는 문서들, 그 문서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선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뭐 상세 설계서, 뭐 시스템, 뭐 시험 설계서, 뭐 시험 결과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절차화해서 이 프로세스들을 해가지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 이것도 문서화하고, 이것도 문서화하고, 이것도 문서화하고, 이것도 문서화하고, 이것도 문서화합니다. 이 문서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어떤 부분에 일을 하는데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2명은 뭐 경력직을 뽑겠죠, 물론. 왜냐면 그 완전히 신입을 뽑으면 그 일에 대한 이제 적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있는 문서를 리뷰합니다. 그리고 대략 된 그 중간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서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겠죠. 왜냐면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고 이직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도 이 프로젝트가 유예 기간이 최소화돼서 원한 시한 내에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모여서 성공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성공된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그 문서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든 문서들, 절차, 프로세스에 대한 것, 그 과정에 대한 것들, 그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형상관리라고 합니다. 형상관리. 그래서 결과물인 구현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필요한 문서들을, 필요한 작업들을 모두 이렇게 문서화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사실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있으면 일은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지장이 적어지겠죠. 인수인계가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프로젝트 인원이 50명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인 갑의 관계에 있는 그 어떤 소비자인 어떤 그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일 수도 있고 사용자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라고 합시다. 기업. 이 기업의 담당자가 우리한테 일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격인 그 매니저가 있겠죠. 관리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업인 소비자가 이 50명인 사람한테 다 가서 지금 일 잘 되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소비자는 이 생산자의 관리자인 이 사람한테 일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50명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기술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특수화되어 있다면, 스페셜라이즈드해서 어떤 정해진 일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약간 제너럴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들을 모르는 거죠. 개발자 옆에 들어가서 1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느냐 쉬느냐는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만큼 진척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는 이 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완성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는지를 이 사이사이에 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한 일들은 모두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요구가 오면 이 사람은 총체적으로 이 문서만 한번 쫙 훑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팀장들을 잠깐씩 만나면 되겠죠. 같은 분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문제라는 것을 보고한다면 이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에 궁금하겠죠. 1년짜리 프로젝트를 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나 모르겠다. 우리 회사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에 점검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 뭔가 이제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나서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을 주었다면 뭐 중간 뭐 비용을 또 청산해 준다든지 해서 중간중간 비용을 청산해 주고 구현물이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때 아마 최종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처리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관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요약하고자 하는 말은 각 절차마다 프로세스마다 산출 문서가 있다는 겁니다. 산출물이 있고 그 산출물을 관리하는 게 형상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형상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이직하고 뭐 퇴직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에도 적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관리자가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떤 게 문제인지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서화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출물, 이게 이제 구현물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알았다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제 그런 교과를 수강한 사람들은 아마 이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알 겁니다. 구현물뿐만 아니라 이 산출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 그 산업 현장의 그 표준이 뭡니까? ISO 9001 예를 들어서 9001도 있고 이건 이제 제조에 대한 거죠. 그리고 9002는 그 설비에 대한 거죠. 그 공장의 설계 자동화, 설계 자동화가 아니라 설계 관리. 그리고 이거는 제조 관리에 대한 절차화된 문서를 제시하고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주는 인증입니다. 인증. 그럼 이 인증은 뭐에 대한 겁니까? 이 ISO 9001, ISO 9002는 다 이 형상관리에 대한 겁니다. 형상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다 지워져 버렸네요. 이게 이제 제 회사입니다. 금방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형상관리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문서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서화를 도큐멘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는 어떻게 돼야 되고 형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관리해주는 외부의 그런 관리 조직이 있는데 그게 ISO 9001, 9002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입니다. 인증.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가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서를 제대로 하는 거를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인증 단체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단체에서 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당신들은 이 모든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ISO 9001 인증을 주겠습니다. 그럼 제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조 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인증을 주게 됩니다. 인증을 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자가, 매니저가 관리하기 좋고, 그리고 이직과 뭐 신입을 뽑고 이런 일에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거라는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이제 보증을 받은 거죠. ISO 9001을 받으면. 근데 이거는 국제 인증입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옵니다. 소비자가 내가 이런 걸 개발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 처음 만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우리는 어떤 업을 합니다. 직원이 50명입니다. 이 사람한테 대뜸 유명하지도 않고 이제 스타트업, 이제 시작했는데 제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믿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보여주십시오.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한테 확신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일거리를 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조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조 설계 프로세스에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 봤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아는 거죠. 국제 표준이니까. 그러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이전에 매출 규모라든지 그 전에 이런 일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를 보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인증기관이 준 이 인증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SO 9001이나 9002 인증을 제조업체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일거리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계 쪽의 요구와 생리가 있습니다. 생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산출물로서 형상 관리를 해서 보관하면서 국제 인증을 득한다면 좀 더 유리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문서화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 산출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런 설계 능력 그리고 산출물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